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의 대단원 속에 오늘은 건강한 성, 행복한 노후를 꿈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네, 얼마나 행복하세요? 무지 행복합니다. 그렇죠. 행복하다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자신이 내가 행복하다 하는데 남이 어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삶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60 넘으면 노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유엔이 왜냐하면 세계적인 평균, 우리나라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정했던 그런 미성년자, 청년, 중년의 어떤 개념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을 보면 사실 17세, 우리는 19세까지 미성년자로 보는데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18세부터 우리가 성년이라 하죠. 성년, 청년, 성년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때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저도 항상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청년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66세 이상 80 되기 전까지를 중년의 나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60 넘으면 그냥 중년이라고 말했던 이 중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게 통용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통용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00세 넘으면 장수노인. 그리고 노년. 우리가 지금 계속 노년기 했지만 이 노년은 80 넘어야 노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립한 나이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청년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 예, 무엇이든지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나이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해요. 독수리 보이시나요? 독수리가 어떤 동물이에요? 독수리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셔요? 독수리 몇 년 살까요? 사실 잘 모르니까, 그죠? 예, 3, 40년을 산대요. 독수리 수명이 되게 길죠. 근데 이 독수리는 3, 40년이 평균 수명이에요. 자기가 노화가 돼서 지금 갈 때쯤이라고 여겨질 즈음에 이 독수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바위돌에 가서 부리를 부딪혀요. 부리를 부셔요. 그리고 새로 나게 해요. 우리 왜 축구하다가 발톱 다치면 훅 빠지고 새로 나죠? 그것처럼 부리를 바위에 자기가 박아서 부리를 부셔뜨리고 새로 부리가 나게 해서 그 부리로 또 뭘 할까요? 자기의 오래된 발톱을 뽑아요. 새로 난 부리로. 그러면 이 발톱에서 또 새로운 발톱이 나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발톱은 또 뭘 할까요? 여태까지 짊어지고 왔던 깃. 너무 무겁잖아요. 깃을 뽑아내요. 가볍게 해서 재탄생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30년을 더 산대요. 새롭게 사는 거죠. 바로 우리도 독수리처럼 재탄생, 새로운 삶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수리가 굉장히 우리 멋있는 동물로 하지만 진짜 수명으로 보면 정말 새롭게 사는 대표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독수리처럼 새롭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톱을 일부러 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살면 다 새로운 거예요. 다 새로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 부부 관계도 새로 시작. 대화 방법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화 방법은 있잖아요. 새롭게 배운 대로. 그리고 친밀감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섹스 문제, 우리가 지금 신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많이 아는 방식,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성관계를 할 때도 서로 좋은 체위가 어떤지, 원하는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애무했을 때 좋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어서 현실적으로
다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뭐 성생활을 몇 번 할까?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뭐 한두 번은 하자. 뭐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이 관계는 놓치지 말자라고 이 수많은 대화. 그리고 섹스뿐만이 아니라 그 일상의 관계에서는 많은 교감을 나누는 거죠. 언어적으로 칭찬. 진짜 칭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옛날에는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지적을 어쩌면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물론 더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하등 필요 없는 얘기였거든요. 칭찬해주면 더 잘해줄 수 있었어요. 지적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는 칭찬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장도 퇴임을 했고 갈 데도 없어요. 직장 매일 가던 직장 이제 그만두니까 뭐 어디에 가야 될까? 처음에 한 얼마간은 이때까지 충분히 일했으니까 쉬어도 되라고 집에서 마음껏 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걱정 없이 쉴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쉬다 보면 어때요? 등짝도 건질건질 무료함이 밀려오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야. 뭐 이래서 이제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할까를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추기에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내가 해왔던 일이 있다면 그 기능을 멈추기도 아깝고 내 머릿속에 든 지식도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살려서 사회에 재환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찾아볼 거예요. 두드려 볼 거예요.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서핑을 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게 일이 돼도 좋고 어떤 봉사가 돼도 좋고 또는 뭐 여가 활동 건강을 위한 일이라도 좋고 어쨌거나 여가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무료하게 땅바닥과 친밀하게 지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어때? 여가 생활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여가 시간이 남을 때 뭐 하고 보내세요? 문화생활을 좀 하고 문화생활.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부 서울시에서 이 노인들 여가를 어떻게 보내냐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요.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제일 많더라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뭐 이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면 TV를 보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그다음 TV를 보는 시간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화생활도 있긴 한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뭐 배움의 길로 가고 이런 게 보면 높은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고 일단 TV 보고 그냥 뭐 주변 정도로 여가 생활을 보낸다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TV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앉아서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신체적인 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외에 역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좀 찾아보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즐겁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한다는데 우리가 이 즐거움이 있어야 늙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개그맨 코미디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안 늙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다른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좀 덜 늙는 것 같고 노래하시는 분들 안 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기쁨을 밖으로 표출해서 그걸 또 누구에겐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안 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을 표출하고 좀 덜 늙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홀로 된 진짜 빈둥지 증후군이라 해서 어머니들은 특히 자녀들 어떻게 독립시키고 나면 너무 외롭다 해서 막 이 우울감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가 활동을 하고 재밌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 또 뭐 잘한다 소리 들으면 또 자존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춤 조금 췄을 뿐인데 너무 잘한다고 뭐 이러면은 뭐 진짜 잘해 이러면서 막 더 잘해질 수 있는 굉장히 뭐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즐거운 세상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자아 정체감도 또 유지가 되고 안정도 되고 심리적 안정도 되고 그 이제 행복한 거죠. 그런 즐거움이 있는 삶을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길게는 뭐 50년까지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가지는 데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운 사람이 있고, 일을 했을 때 즐거운 사람이 있고, 봉사활동 했을 때 즐거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 때 즐거움을 가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울까요? 또 누군가는 즐겁다 할 수 있고, 누군가 또 그 자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사람만은 대인 관계를 또 약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내성적인 사람들은 와서 막 수다 떨면 피곤한 스타일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과 만났을 때가 또 같은 즐거움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공유하고 나눔할 때. 그러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가 외로울 때 부를 사람이 있는지 정말 행복해서 술 한잔 하자고 전화 탁 하면 총알같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전화해서 나 지금 힘든데 말이 이러면 알아서 어디야?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있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는 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되었든 누구든지 직장 동료가 됐든 내가 지금 나 혼자 있는데 이러면 어디야? 이러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대인관계를 만들어 놨다면 잘 살아온 삶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사람 관계를 잘 맺고 이 나이에 대해서 정말 내 옆에 누구라도 항상 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친구를 우리가 이제 사귀어야죠. 기존에 있는 친구를 물론 관리라기보다는 더 돈독한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이렇게 우리 직장 생활하다가 수직 관계에서 많이 떨쳐져 나가고 그나마 있는 친구들, 동창들, 뭐 이렇게 좀 친밀감을 가진 친구들 정말 여기선 더 놓치면 안 되죠. 충분히 함께 마음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 맞든지 어떤 같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왜 딱 만나면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 사람 사귀고 싶어. 뭐 우리가 사귄다는 게 이성의 만남이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좀 사귈 필요가 있죠. 사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지금 우리 어디 가서 좋은 친구를 사귈까요? 뭐 학교 지금 물론 노인대학 가면 또 있어요. 노인대학도 있고 하는데 좋은 친구를 사귈 곳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카페 활동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인터넷 속에 보면 카페가 많아요. 그게 뭐 글쓰기 카페라든가 뭐 이거 둘레길 걷는 카페, 그림 카페, 또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악기 다루는 카페, 뭐 야생화를 좋아하면 야생화 카페, 뭐 너무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나랑 취향이 맞으면 카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프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같이 이제 대면으로 같이 길 가면서 뭐 요게 무슨 꽃이야 알아가는 과정들. 뭐 이렇게 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도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죠. 나랑 비슷한 사람. 그리고 뭐 가까이서는 경로당, 뭐 쉼터 이런 데가 있는데 경로당에는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좀 연세가 한 뭐 60 좀 넘었다 하시는 분은 전혀 안 가셔요. 거기 가면 막내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시켜요. 그래서 짜증나요. 그래서 경로당에는 거의 안 가시고, 이제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먼 길 못 가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카페 활동을 잘 못 하실 경우, 심심하면 이제 동네 경로당에 가면 뭐 식사도 주시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즐기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노인대학 좋잖아요. 그 이제 과정들이 쭉 있으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또 새로운 것을 내가 배워서 또 나눔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노인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 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뭐 사회복지관 등등에 보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노래교실 있죠. 요새는 그 댄스, 말하자면은, 우리 무슨 댄스라 그러죠? 예, 스포츠 댄스. 이런 것도 이제 에어로빅 잘 안 하잖아요. 스포츠 댄스 멋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뭐 다 넣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찾아보고, 아니면 자녀에게 야, 어디가 좋으니? 나 요새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라고 물어서 알려주면 같이 가서 보고 등록해서 활동해 보는 거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게 꼭 친구를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쩜 몰라요. 이때까지는 내가 수학을 잘해서 수학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수학 말고 다른 재능이, 숨어있는 재능이 이 나이에 보니까 덜 추어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저거 관심 있어. 사진 찍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림 그리고 싶어 해서 도전을 해보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내 안에 재질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재능이. 이렇게 새롭게 찾아가면서 다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가지면 좋겠죠. 걸으면서 친구도 만나고, 뭐 콜라텍 좋죠. 뭐 우리 사실 퇴임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좀 여유가 없으니까 뭐 큰 돈 들여서 멋있는 곳에 가서 막 좋은 음식에 좋은 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작은 돈으로 즐겁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 좋죠. 가서 한 번씩 친구랑 같이 가서 뭐 스트레스 풀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번씩 하고 뭐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내 안에 스트레스를 쌓지 않는 것. 그게 아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니까, 좀 많이 활용해 보시는 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물론 나가서 배우면서 즐거움도 있고, 그러다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면 이 배운 것을 그냥 갖고 가기엔 또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재환원시키는 이런 모습들로 다시 설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찾아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점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예, 뭐 무례함 없죠. 외롭지 않죠. 그리고 친구는 욕하지 않더라고요. 칭찬만 해주잖아요. 너 정말 멋있어졌어. 와, 너 하나도 안 늙었네. 안 늙었다 그래. 많이 늙었는데도 하나도 안 늙었어. 멋있어. 늘 칭찬해주니까 친구 만나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해주고, 뭐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뭐 이 욕구도, 성욕구도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나 몸으로 배출시키지 않으면 이 욕구가 다른 쪽으로 표출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친구 만나서 공 차고 족구하고 탁구하고 그리고 떠들고 수다 떨고 이러면 사실 성욕이 사라져요. 근데 이 욕구가 사라지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들 보면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함께 즐긴다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일들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막 떠드는데 뭐 진짜 이 욕구가 생겨가면 어떻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것을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위를 한다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이걸 하지 누구랑 있을 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혼자 쓸쓸함, 뭐 고독감, 이게 많을 때 어떤 성욕도 표출되고, 그러면 이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나? 그러다가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친구랑 만나서 떠들고 수다 떨고 족구하고 탁구하고 운동하고 산에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죠? 그리고 정신 건강이 맑아지는 건 당연하죠. 뭐 해피한 생각만 하는데 우울할 여가가 없잖아요. 친구 만나가 막 내가 설령 우울해서 나 우울해 해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다 해소가 되니까 밝은 얼굴로 또 헤어짐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화 생활을 하고 즐거움 가지는 거 좋지만 이런 걸 다 누리려면 첫째 요건이 뭘까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가고 싶어도 다리가 안 움직이면 못 나가요. 내다가 떠들고 싶어도 뭐가 안 되면 못 떠들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과하지 않겠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관리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옷으로도 어떤 내 걸음걸이 하나라도 내가 의식하고 걸으면 좀 늙어가는 것을 좀 뒤로 이렇게 좀 늦게 가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옷 입는 데서부터 말하는 데서부터 걸음걸이에서부터 내가 난 청년이야 라고 생각하고 걷는다는 거죠. 아이고 나 늙었어 이렇게 하면은 자꾸 구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러진 허리 노화에서 구부러질 수는 있지만 가끔씩 펴려는 의지가 필요하겠죠.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살아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아 맞다 허리 가다가 쇼윈도를 봤는데 아니야 다시 이렇게 이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운동 뭐 꼭이 운동을 뭐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스트레칭 할 수 있잖아요. 매일 같이 뭐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맞춤 스트레칭을 하면 되죠. 우리가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TV에서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거 스마트폰에서 스트레칭 찾으면 뭐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매 시간 매일같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나왔어. 이렇게 하면 좋대. 3일 하다 땡?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속성이 있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내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제가 말은 여기서 쉽게 하지만 저도 사실 매일 스트레칭 못 하겠고요.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빠뜨린 날도 또 많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면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해서 누가 봐도 청년. 네. 뒷모습은 30대. 네. 앞에 보면 약간 뻘떡배 때문에 50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뒷모습 정도는 네. 30대를 유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죠. 다 퇴임하시고 나면 그냥 계시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정년하고 그 한국어 검정시험 능력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코이카 자원봉사단 거기 가서 해외 봉사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뭐 논술 뭐 이런 거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기존 해왔던 일들을 놓기는 아깝잖아요. 굉장히 평생을 해왔던 일들이니까 그거를 정년이라고 탁 놓아둬 버리면 정말 아까운 것들을 다시 재환원시키는 거죠. 후배들에게.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을 조금씩 알려주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되면 또 좀 더 즐거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봉사가 되었든 일이 되었든 뭐 돈이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좀 그런 경우 못 느끼세요? 이게 돈이 되는 작업이라고 하면 힘들어요. 막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봉사가 허투루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의 기쁨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장애인 시설 여기 가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게 조금 뜸해진 게 한 2, 3년인데요.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 상담, 그 친구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도 좀 해주고
대화죠. 상담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고립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좀 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시고 또 뭐 새롭게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음악을 하고 싶다 해서 뭐 트럼펫. 제가 일전에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그 공원 입구에 정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 동호인인가 봐요. 트럼펫 그 버스킹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진짜 한참을 듣다가 왔는데 그런 우리가 버스킹 가면은 정말 시내에서 뭐 청년들이 하는 걸로만 생각했지만 그 시니어 분들께서 버스킹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막 차림새도 딱 그렇지. 그리고 벨리 댄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다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버스킹 하시는 분. 제가 또 받은 한 분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이른에 그 복지관 아니고 문화센터 가서 그림을 처음 배우신 거예요. 일은 넘으셔서. 그림을 처음 배우시고 세월이 이제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80이시거든요, 지금. 국전 준비하고 계시고 개인전을 여러 번 열으신 거예요.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늦지 않은 나이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뭔가를. 그래서 저도 그림에 이제 도전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도전한 거는 디카시라고 이제 그 디카 디지털 카메라와 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시작해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 그 동호인들 전시하는데 이제 한 작품만 냈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시작을 했는데 이런 디카시라는 그 새로운 장르죠, 일종의. 거기를 제가 딱 도전하고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던 취미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사물과 자연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 글이 나오고 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멋있는 사진이 아니라 제가 관심 보일 때. 그러니까 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뇌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취미생활 또는 봉사활동 뭐 또 일이 되면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봉사활동에도 보니까 뭐 공익형 봉사활동 뭐 많잖아요. 그 주차하시는 분들, 주차요원, 또 어디 가면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또 숲해설가, 뭐 많죠. 숲해설가, 또 동화 읽어주기. 그 다음에 뭐 동화 읽어주는 할머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은 또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또 그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등록해서 뭐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노후에 숲에 관한 강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것에 대한 강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함으로 좀 나아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삶이 즐거울 것 같아요. 집에 무리하게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즐겨야죠. 여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늙어지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노화를 늦추는 방법의 하나가 여행을 가라 그러거든요.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먹어봐라예요. 여기서 다 새로운 것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게 하라는 거죠. 새로운 것에 긴장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거거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내가 허물허물 있다가 이거 뭐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뇌를 이거 활용을 하면서 막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 늙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 나 이거 못 먹어. 이게 아니라 무슨 맛일까?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맛 인식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갔어요.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린 무단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작동되죠. 여행지마다 우리가 다 보고 느끼는 거,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뇌를 좀 늦게
넓게 하는 것은 바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가고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도전해 보는 거. 그게 아마 좀 더디게 가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가를 잘 활용하고, 여가 선용이라 그러죠. 여가를 잘 활용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늙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좋고, 새로운 맛을 보는 것도 좋고,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만족스러운 성생활 10계명이라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 좀 알고 의식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 중요한 거는 실천이잖아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 그거 다 알아. 다 아는데 몸이 이리 뚱뚱해. 날씬해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뚱뚱해. 실천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춘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좀 할 건데, 지금 저기 보면 만족스러운 성생활 10계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규칙적인 성생활. 저기에는 꼭 이제 성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우리가 항상 계획대로 그 집에 그냥 있다 보면 비 오면은 좀 더 뭐 자고 싶어. 늘어지는 경우. 근데 개중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5시 기상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천하 없어도 나는 10시 되면 잘 거야. 아마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이 대기 신체 리듬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니까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제일 안 좋아지는 습관이 불규칙적인 거잖아요. 자는 것도 불규칙, 먹는 것도 불규칙. 이랬을 때 몸이 균형을 잃는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좋다. 이게 먼저 내가 정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네. 근데 너무 나 평소에 10시에 일어나는데 나 7시에 일어날 거야. 이거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10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9시에 일어나자고 규칙을 정해야죠. 1시간만 당겨보는.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너무 터무니없이 해놓고 3일 해보고 안 돼. 뭐 이러면서 스탑하는 경우는 없어야죠.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의 규칙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 그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죠. 부부 간에 애정 듬뿍. 애정 듬뿍. 매일같이 같이 있어도 그거 알아요? 같이 있어도 우리 카톡으로 굿모닝 보내주는 거 괜찮잖아요. 옆에서 굿모닝 해도 되지만 또 다른 기기를 통해서 굿모닝 오늘 또 화이팅 뭐 이렇게 보내주는 약간의 재밌는 일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도 일종의 너와 나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성생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 몸에 질환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 혜택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2년마다 국가 건강 검진하라고 쪽지도 날아오잖아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게끔. 그걸 성실히 또 해줘야 되죠. 날라오면 검진을 해서 내가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뭐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전부 다 체크해서 남아있는 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거를 우리는 또 잘 받아들이고 또 주는 거니까 받아서 잘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환이 작은 질환도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치료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적극적 치료. 그러니까 약을 줬는데 한 3일 먹어보니까 괜찮아. 스탑.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의사가 처방하신 내용은 그대로 다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드세요 하면 일주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내력이 없을까요? 아니 한 3일 먹어보니까 막 거뜬해요. 콧물 나던 게 또 그치고 괜찮아. 약 먹는 거 놓치는 거. 물론 남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건강 체크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패스트푸드, 뭐 인스턴트. 요즘 특히 조리하는 거. 이거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는 밤낮으로 해서 뭐
또 직장 다니시고 할 때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해드렸을 거예요. 또 그렇게 먹었었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 먹었을 거고. 근데 가족이 없어요. 이제 둘밖에 없어요. 둘을 위해서 뭘 막 한다는 게 잘 안 될걸요. 혹시 막 이 삼시세끼 정성 들인 밥상을 받으시나요? 그래요.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막 너무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잘 나와요. 요즘 뭐 패스트푸드, 그것도 뭐예요? 그냥 불에 뭐 얹으면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에서 사서 그냥 얹으면 그냥 뭐 그 설거지 할 것도 없어요. 해서 먹고 버리면 되고.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귀찮으니까.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밥을 평생 하다 보니까 밥솥에서 손 떼고 싶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진짜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게 되고 인스턴트 식품에 너무 가까이 하는데 이게 건강을 또 망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선식품 좀 찾아 먹고 건강에 좋다는 걸 애를 써서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과식과 폭식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이게 불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좀 우리가 수정해보자.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먹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도 잘 유지해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둘레와 이 목둘레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되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목둘레가 뭐 몇 센치 넘으면 이제 이 동맥경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단은 목둘레도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이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복부둘레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둘레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거 유지하려면 결국은 이제 뭐 건강,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를 듬뿍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채소가 비쌀 때가 많아요. 그죠? 고기보다 비쌀 때가 많아서 채소를 듬뿍 못 먹을 때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채식주의 그리고 뿌리까지 다 먹는 뿌리 식품 좀 즐겨 먹도록 하고 이렇게 음식에 우리가 좀 또 신경을 써야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우유 좀 많이 마시고 치즈 같은 거 뭐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정말 이것들을 그대로 밥상에 올려놓기가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까지는 뭘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부를 먹어야 돼라고 신경을 쓰고 애써야 두부를 한 조각 더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지 않고 생각을 놓쳐버리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애쓰는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애써야 돼요. 먹는 것도 애써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애써야 되고 사람 만나는 데도 애써야 되고 늘 애써야 돼요. 그리고 뭐 자기 전에 뭐 샤워하고 따뜻한 물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남용하지 말라.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죠. 뭐 아로나민 골드도 건강식품인가? 뭐 인삼에 관한 한 뭐 이런 건강식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물론 식품이니까 괜찮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음식물로 좀 섭취해서 내 건강을 더 체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수영. 밖에 가서 타지 않더라도 우리 실내 자전거. 그래서 좀 근력 운동이나 또는 유산소 운동이나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루에 뭐 이게 항상 지속성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지속성 있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울적해질 때 있어요. 친구를 만나고 계속 이렇게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울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365일 우리가 행복하진 않아요. 365일 해가 떠 있질 않더라고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천둥도 치고 이런 날들이 내 마음에도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울감, 처진다라는 기분이 들 때 이거 우울증인가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괜찮을 거야. 자가 진단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 가서 지금 기분 상태가 이래요라고 문의를 하고
처방을 받아서 우울감은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우울감이 결국 크면은 치매로 갈 수도 있고요. 노인성 질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처진다. 환기를 좀 시켰다. 그래도 안 되네. 누군가 수다를 떨었는데도 들어오면 또 우울해. 뭐 이렇게 자꾸 우울감이 올 때는 반드시 병원을 한번 찾아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고 건강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 건강한 성,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내 안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쭉 뭐 좋은 친구 만나고 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맛보고 또 여가 활동 즐기고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환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는 세상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물과 그리고 자연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고요. 사물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관찰하고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요. 사람과는 더군다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이 방식이 있어져야 돼요. 늙었다고 누군가가 내가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젊은 세대와 끊임없이 요즘은 어떤지 물어보고 꼰대가 아닌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내 손에 주어진 굉장히 괜찮은 기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만남은 나를 바로 정말 청년으로 머무르게 하는 그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즐겁게 신나게 작은 틈만 날 때라도 작은 시간에도 누군가 대화하는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친구 옆에 많은 거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자기 나름의 각자 여기 계시는 선생님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젊게 가는 방식을 택하셔서 그렇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청춘이에요. 청춘, 아름답게 건강하게 늙어가는 청춘이니까 내 마음 난 늙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면서 건강하게 한번 힘차게 나아가면서 잘 꾸려 나가 봅시다. 이 시기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